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수학 강의 우수정입니다.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은요.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지금 삼각함수라는 걸 이렇게 따닥딱 한번 배우고 끝이 아니라 지금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설명할 내용이. 그래서 조금 길 수는 있는데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아니, 함수를 배우는데 그래프도 모르고 어떤 함수를 공부를 합니까? 그래서 좀 내용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도 침착하게 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앞에서 선생님이랑 공부한 사람들은 알 거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관한 정의를 우리가 새롭게 바꿔줬죠. 반지름이 얼마짜리인 원? 반지름이 1짜리인 원에서 x좌표를 우리는 코사인이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y좌표를 우리는 사인이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그때의 탄젠트는 뭡니까? x분의 y, 한마디로 코사인분의 사인 값을 우리는 탄젠트라고 부르자라고 정의를 해줬다고요. 자, 그럼 당연히 이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반지름 얼마짜리인 원이 필요할 거고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이 필요할 거고요. 빨리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사인부터 한번 가봅시다. 사인은 무슨 좌표? y좌표였죠. 그럼 동경 x가 0일 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야. 자, 이때의 좌표는요 1,0입니다. 사인은 무슨 좌표라고요? 사인은 y좌표라고 했죠. 그래서 사인의 시작은 원점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요 얘가 쫙 점점 세타가 커짐에 따라서 y좌표가 커지겠죠. 아니, y좌표가 위로 올라가잖아. 맞습니까? 그러다가 90도 2분의 파이가 되니까 얘는 몇 콤마면? 0,1이라는 좌표가 되겠죠. 자, 그럼 잘 봐. 90도니까 2분의 파이가 되겠네. 2분의 파이일 때 얼마? 1이 되는 거 파악할 수가 있겠죠. 같은 방법으로요. 2분의 2파이 한마디로 파이로 가니까요. 얘 좌표는 마이너스 1,0 파이일 때는 0이 될 거고 2분의 3파이로 가니까 얘 좌표는 0, 마이너스 1. 아, 2분의 3파이일 때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2파이가 되니까 다시 또 누가 될 거야? 0이 되는 거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더 할 거냐는 거야. 아니죠. 우리 이제는 세타의 360도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의 개념이 들어갔잖아. 그럼 잘 봐. 내가 2파이까지 왔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시작은 결과적으로 처음에 했던 한 바퀴랑 동일한 게 구성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해됐습니까? 처음에 한 바퀴 갔어. 2파이 이후에는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가 될 거 아닙니까? 아, 이 그래프가 우리가 처음에 그렸던 요 녀석의 그래프가 2파이 이후에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다르게 말하면요. 음수 부분일 때 거꾸로 와서 마이너스 2파이부터 해서 0, 그 다음에 2파이가 됐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요. 음수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돼서 나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왕 요런 그래프가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따가 설명은 하겠지만 사인의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이따 좀 자세한 설명은 이따가 좀 이어서 추가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코사인으로 한번 가볼까요? 코사인은 무슨 좌표였어요? x좌표였죠. 자, 그럼 여기서 시작해봐. x좌표 누굽니까? 1. 그러니까 1부터 시작. 자, 얼마? 0. 그러니까 0.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오케이? 자,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다시 1이 되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똑같은 거 반복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코사인 같은 경우도요. 똑같은 결과가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남은 건 뭡니까? 탄젠트가 되겠죠? 탄젠트는요. 사인, 코사인을 한 다음에 좀 이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원. 너무 중요한 원이고 얘랑 얘를 한번 따져봐. 얘 y좌표였고 얘는 x좌표였죠. 중요한 건 뭐냐면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일 때 x좌표랑 y좌표였다라는 거야. 그럼 무슨 소리냐면 사인과 코사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1을 넘어갈 수 있을까? 아니, 반지름이 1짜리인데 어떻게 1을 넘어가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1 넘어갈 수가 없겠죠. 사인과 코사인은요. 마이너스가 1과 1 사이에 갇혀있다라는 소리야. 자, 걔를 토대로 우리가 사인, 코사인의 성질들을 한번 쫙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가장 중요한 거. 함수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건 정의역, 치역부터 잡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정의역부터 한번 가볼게요. 정의역 뭐예요? x에 들어갈 수 있는 수들이죠.
자, 대입 못하는 거 있습니까? 한마디로 그래프가 끊기는 게 있어요? 없네요. 정역은 실수 전체가 정역이 될 거라고요. 자, 두 번째 뭐 할 거야? 치역을 보셔야 되겠죠. 치역은 뭐야? 선택받은 y값들이잖아요. 자, 선택받은 y값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빈칸 없이 다 선택을 받았죠. 치역은요. y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뭐 사실상 정확하게 쓸 거면 y 바 y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그냥 좀 편의상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인 코사인에서 치역이 얘잖아. 사실은 똑같은 말인데 더 중요하게 보면 좋을 건 뭐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대값은 얼마? 1이 될 거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될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얘 주기는 얼마예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라고 했잖아. 주기는 2파이, 360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잘 봐. 여기까지는 사인과 코사인이 다를 게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 둘 다 1과 마이너스를 넘어갈 수 없고 대입할 수 없는 거 없고요.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 똑같을 거고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의 개념이니까 다 동일하게 등장을 할 거라고. 자, 그러면 사인에만 있는 성질, 코사인에만 있는 성질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면 자, 사인에만 있는 성질입니다. 얘는 그대로 똑같은 거야. 사인 x에만 y는 사인 x에만 있는 성질은 뭐냐면요. 이 그래프는요. 원점에 관한 대칭을 이룬다라는 거야. 뭐라고? 원점 대칭. 자, 그러면 여러분들 미적분을 선택하실 분들 어차피 배우기는 하셔야 돼요. 수학 2를 배우든 미적분을 선택을 하든 알고는 있어야 돼. 자기 스스로 원점에 관한 대칭 걔를 따르는 함수는 무슨 함수라고 부르냐면 기함수라고 부릅니다. 기함수. 용어만 어느 정도 그런 게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원점 대칭이라는 건 뭐냐면 x의 부호가 다르면 함수값의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로 등장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원점 대칭의 식은 f-x는 마이너스 fx라는 식인데 걔를 사인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면은 요런 성질들까지 만들 수 있겠죠. 어떤 성질이냐? 미안해요. 사인 마이너스 x는 원점 대칭을 따르기 때문에 사인 x 결과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랑 서로 똑같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 사인 x에만 있는 원점 대칭에 대한 성질을 갖고 왔으니까 이제 두 번째로 y는 누구? 코사인 x에 관한 성질들 한번 써볼게요. 자, 걔의 성질은 뭐냐면요. 그래프만 봐도 아실 겁니다. 뭐에 관한 대칭을 따라요? y축 대칭을 따르죠. y축 대칭. 이런 함수의 이름은 뭐라고 하냐? 우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y축 대칭이라는 건 뭐야? 내가 y축이야, 선생님이. y축 기준으로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으면 같은 결과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y축 대칭을 스스로 따를 때는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 f-x는 fx라는 식, 코사인에 적용을 시키면은 코사인 마이너스 x는 코사인 x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좀 외우는 방법입니다. 사인은요, 마이너스를 앞으로 뺄 수 있다.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없앨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진짜로 얘가 얘가 앞으로 빠져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식이 계산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외울 때는 사인은 마이너스를 앞으로 뺄 수 있고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없애면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은 둘 다 원점 대칭과 y축 대칭이라는 대칭에 관한 성질을 갖고 있다고 했어. 자,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잘 봐. 사인은 원점 대칭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여기 x축과 만나는 교점들이 한 개야, 두 개야, 세 개야 겁나 많겠어. 겁나 많을 거 아니야.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나오니까요. 이 점들에 관한 모든 점대칭을 따릅니다. 뭐라고? 모든 점대칭을 따른다고요? 엄청 중요한 내용이야. 삼각 방정식 또는 부등식을 풀 때 이런 점대칭에 관한 성질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죠. 볼록 튀어나온 부분에서 선을 그었을 때 얘네들은 다 선대칭을 따른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선대칭, 여기서도 선대칭. 그러니까 이 선에 관해서
반 접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뭐 나중에 문제를 혹시 다루게 되면은 같이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코사인도 가볼게요. 자, 얘랑 얘가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습니까? 거의 유사, 흡사하죠. 맞아요. 얘네 두 개는 거의 똑같은, 한마디로 얘를 이동시키면 사인이 되고요. 사인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또 코사인을 만들 수 있어요. 뭐 오른쪽으로 한 주기 넘게 이동시켜도 되는 거고요. 당연히 얘도요. 이 선에 관한 모든 선대칭을 따르고요. 볼록 튀어나온 부분. 그리고 이 X축과 만나는 점들 있죠. 이 점들에 관해서 다 점대칭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에서 사인은 원점 대칭, 코사인은 Y축 대칭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모든 점, X축과 만나는 모든 교점에 관한 대칭, 그리고 볼록 튀어나온 부분에 대한 선대칭, 샥 선을 그었을 때 선대칭을 다 따른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 탄젠트 안 했죠? 그럼 탄젠트도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탄젠트는요,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셔야 잘 봐. 반지름 얼마짜리 원을 그릴 거야? 반지름 1짜리 원을 그릴 거죠. 그때 동경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이때 x, y라고 잡아놓을게. 탄젠트는 뭐였어? x분의 y였죠. 한마디로 이 직선의 이 동경의 기울기가 탄젠트 값이 되는 거야. 그럼 잘 봐. 0입니다. 기울기 0이죠. 그치? 기울기가 점점 커지지 않을까? 기울기 1, 기울기 2, 기울기 3, 기울기 4, 기울기 5 무한대까지 다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이 y축을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야. 자, 얘는요 엄청나게 큰 양수입니다. 기울기가. 근데 y축을 기준으로 샥 여기로 가버리면 부호가 뭘로 변해버려? 마이너스로 변해버리죠. 여러분, 양수를 끝까지 키우면 음수가 되는 거예요? 음수가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이 y축에 관한 기울기라는 건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왜? x진가량분의 y진가량인데 x진가량이 0이잖아요. 이해됐어요? 자, 탄젠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선을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인, 코사인은 거의 유사했어, 성질들이. 당연히 이런 특이한 점에 관한 대칭, 선에 관한 대칭은 달랐지만 거의 유사했어요. 한 뭉뚱이로 기억하시면 돼. 당연히 그래프의 개형은 머릿속에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탄젠트 같은 경우엔 거의 혼자 노는 친구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젠트의 그래프를 보시면 샥 쭉 위로 올라가는 가는데 2분의 파이에 관한 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2분의 파이를 대입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2분의 파이는 y축이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래에서도 샥 이렇게 오는 거 볼 수 있겠죠? 자, 절대로 안 만나는 선이 하나 존재하네요. 이런 선. 가까워지기는 해. 2분의 파이 근접하게는 대입을 할 수 있지만 근접하게는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대입은 실제로 못해요. 만날 수는 없어요. 이런 선을 우리 무슨 선이라고 불러? 점근선이라고 부르죠.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도 엄청나게 작은 음수였다가 0이 돼버리죠? 그럼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양수로 변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양수로서 이렇게 등장을 한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3, 4분면을 넘어가면 다시 한번 y축이랑 똑같은 녀석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번 더 뭐가 등장한 거야? 점근선이 등장한 거라고요. 이해됐습니까? 다시 또 반복적으로 이런 형태가 등장을 한다는 거죠. 자, 우리 탄젠트에 관한 성질들 한번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정의역, 치역이라고 했죠. 자, 그럼 정의역이라는 거를 한번 보시면 사인과 코사인은요 실수 전체였어요. 하지만 얘는요 대입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맞아? 대입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잘 봐. 처음에는 2분의 파이고 그 다음은 2분의 3파이야. 그리고 얘는요 노란색 한 번, 빨간색 한 번씩 반복이 되죠. 주기가 달라요. 얘 주기는 얼마입니까? 0부터 시작해서 파이까지가 되겠죠. 맞아요? 0에서 파이까지니까 얘의 주기는 파이가 될 거라고. 그러면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겠지. 똑같은 게 반복되니까. 그 다음은 2분의 5파이일 거라고요. 정의역은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네. 어떻게 나타내냐? x는 파이가 반복될 때마다 나와. 근데 2분의 파이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겠네요. 자, 여기 뭐 플러스 마이너스 아무거나 가셔도 되고요. 자, 이 n은요 정수라는 거. 자연수 아닙니다. n은 정수라는 거. 개 빼고 다
다 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 빼고 다 되는 거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정역은 파이 n 플러스 2분의 파이. 자, 얘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치역을 한번 볼게요. 치역. 끝까지 올라가고 끝까지 내려가죠. 맞아요? 맞아요. 치역은 실수 전체가 되겠네요. 치역. 따라오셨나요? 자,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을 해야 되는데 최대값 최소값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끝까지 올라오고 끝까지 내려가니까요. 이해됐습니까? 좋아요. 굳이 최대 최소는 그냥 없다라고 말을 해줄게요. 정역이 뭐 설정이 안 돼 있을 때는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무슨 대칭을 주기가 얼마야? 주기가 파이라는 거. 사인 코사인은 2파이였지만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얘도 무슨 대칭을 하나 따르죠? 잘 봐요. Y축 기준으로 봐봐. 내가 Y축이야. Y축 기준으로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되지. 맞아요? 무슨 대칭? 원점 대칭을 따르겠네요. 예, 원점 대칭을 따른다는 거죠. 자, 그럼 원점 대칭을 따를 때식 우리가 아까 사인에서 한번 만들어 봤잖아요. 그럼 탄젠트에서도 만들어 봐야 되겠죠. 탄젠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탄젠트 x라는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네요.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고요. 얘는요, 그냥 사인 다 말해. 정역은 실수 전체고요. 치역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예요.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주기는 2파예요. 사인은 원점 대칭을 따릅니다.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완벽하게 해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그래프 헷갈리시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문제도 풀지 마세요. 사인 그래프 그리는데 코사인 그리고 있고, 코사인 그래프 그리는데 사인 그리고 있고, 야, 탄젠트가 더 가가냐? 탄젠트 그래프 그리려니까 요렇게 그려야지 대다수입니다. 이거 틀렸죠? 탄젠트는 0일 때 얼마였어? 0이었다고. 제발 좀 0에 맞물리게 좀 그려주세요, 여러분들. 오케이? 요거 실수 가장 많이 하는 거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아무튼 간에 얘네들은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냥 박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여기서 끝이 아니야.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내가 알려준데 왜 미안합니까? 자, 여러분들 한 가지만 더 가볼게요. 한 가지가 아니죠. 한 두세, 미안해요. 많이 한번 가볼게요. 자, 이 그래프의 개형은 2파이라고 기억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얘가 파이고 얘가 파이고 파이고 이런 볼록 튀어나온 부분들은 파이만큼이라는 거 기억해도 좋아. 하지만 좀 더 잘게 쪼갰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쪼개냐면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4등분을 해서 쪼개면 좋을 것 같아. 자, 얘네들이 따지는 건 뭘까요? 4등분은 선생님이 했잖아. 걔가 나타내는 건 4사분면이에요. 4사분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그 말이라는 거는 2분의 파이씩 차지한다는 거죠. 이거 머릿속에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큽니다. 자, 요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의 반쪽짜리는요, 2분의 파이예요. 그럼 만약에 주기가 변했을 때는 전체 4등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서도 모양이 어때? 똑같잖아요. 얘도 각각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만약에 주기가 변했을 때 얘 한 칸이 차지하는 건 뭐라고요? 4분의 주기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될 내용, 진짜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아무런 장난질도 안 친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관한 그래프를 한번 봤다고, 해석을 해봤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맨날 기본만 풀겠어? 아니면 걔를 막 변형시키겠어요? 평행이동하고 난리 치겠죠. 그때에 대한 성질도 공부를 해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인과 코사인은요, 거의 유사했죠. 거의 흡사했습니다. 못 빼고. 점대칭, Y축 대칭, 그것 빼고는요, 다 똑같았었다고. 그럼 둘 중에 하나만 갈 거고요, 선생님이. 그리고 탄젠트까지 총 2가지에 관한 장난질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인으로 가봅시다. 자, Y는 사인 X라는 녀석의 성질들을 한번 써볼까요? 자, 정의역, 치역 이런 거 써도 좋은데 우리는 딱 3가지만 쓸 거야. 첫 번째, 최대값. 최대값 얼마? 1이죠. 최대값이 1. 자, 최소값 얼마입니까? 최소값 마이너스 1이죠. 자, 주기 얼마예요? 주기 2파이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기억. 자, 그럼 얘를요, 2가지의 형태로 변형을 할 거고요. 어떤 형태로 변형을 할 거냐? 첫 번째, y는 a sin x라는 녀석으로 한번 가볼 거고요. 두 번째, y는 sin
bx라는 녀석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잘 보셔야 돼. 잘 봐. sin x에 누가 곱해져 있어요? a가 곱해져 있어요. 그럼 think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x에 대입을 해서 결과론적으로 계속 값이 변하는 건 이 sin x라는 녀석이죠. 자, 사인의 값은요. 지금 뭐 갖고 장난질을 쳤어 안 쳤어? 안 쳤잖아. 그냥 sin x 똑같이 있잖아요. 그럼 이 계산이 그대로 다 될 거라고. 그러다가 앞에 누가 곱해져? a가 곱해지죠. 이해됐어? a가 곱해진다고. 얘 최대값은 얼만데? 1인데 마지막에 a가 곱해진다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인데 마지막에 a가 곱해져요. 그래프 자체는 건들지 않았고 마지막에 계산만 바꿔주는 거죠. 곱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기는 변하겠어? 안 변하겠어? 안 변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 성질들을 보면요. 첫 번째, 최대값은요. 1에다가 a를 곱해진 a가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돼. 왜냐면은 a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절대값 a라는 거. 자, 최소값은요. 절대값 a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시면 되겠죠? 자, 주기는 갖고 장난쳤어 안 쳤어? 안 쳤죠? 주기는 2파이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요거 세 개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시면 기본적인 사인 그래프가 이런 형태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앞에 a를 곱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 그래프가 슈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기는 변하면 안 되니까 정확히 맞물려야 되는 겁니다. 자,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완만해질 수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네. 사인, 코사인 앞에다가 어떠한 값이 곱해졌어.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위아래로 쫙 늘리던가 아니면 쫙 눌러주던가 위아래로만, 옆으로는 아니에요. 위아래로만 늘리던가 위아래로 눌러주던가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y는 sin bx로 한번 가볼게요. 잘 봐. 큰 틀은 안 변하죠. 큰 틀은 사인이에요. 근데 그 안에 bx, x 앞에 b라는 게 곱해졌잖아. 자, 우리 원래 주기는 어떻게 결정이 된 거였어? 2파이, 한 바퀴가 돌아가는 사인 값이었던 거잖아요. 한 바퀴 돌아가면 초기화, 한 바퀴 돌아가면 초기화였잖아. 그럼 앞에 b가 곱해졌다라는 건 한 바퀴가 빨리 갈 수도 있고요. 왜냐면 예를 갖고 2x였다고 생각을 해봐. 원래는 x에 2파이가 들어가야 한 바퀴가 완성이 되는데 지금은 x에 파이만 들어가도 한 바퀴가 완성이 되겠죠. 아니면은 이렇게 2분의 1 x였다고 생각을 해볼래요? 원래는 x에 2파이가 들어가야 되지만 지금은 4파이가 들어가야 한 바퀴가 완성이 되잖아요. 결과론적으로 이 bx라는 녀석이 2파이가 되면은 완성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누가 변하겠어요? 주기가 변하겠죠. 최대 최소는 변하겠어? 안 변하겠어? 안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 최대값은요. 그대로 1, 최소값도 그대로 마이너스 1이에요. 하지만 주기는 변할 거라고. 한 바퀴 돌아가는 속도가 변하니까. 얘는 절대값 b분의 2파이라는 식이 완성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절대값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잘 봐요. 어떻게? 얘가 2파이가 되면 되니까 방정식 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럼 얘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면요. 기본적인 sin 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주기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 그래프는 빨라질 수도 있는 거야. 빵 이렇게. 미안해요. 이렇게. 오케이? 자, 최대값, 최소값은 변하면 안 돼. 변하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높이는 맞춰줬죠. 지금은 원래는 한 번 가야 되는데 두 번 그려줬죠. 아마 B는 2일 거예요. 지금 그린 거는. 자, 그러면 이렇게도 변할 수가 있겠죠. 얘가 완만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럼 얘 그래프와 x에 b가 곱해졌을 때 그래프의 개형은 어떻게 되는 건지 감이 옵니까? 아까 a가 곱해졌을 때는 위아래로 늘리고 줄이고라고 했어. 위아래로 쫙 늘리던가 아니면 쫙 눌러주던가야. 그럼 x 앞에 b가 곱해졌을 때는 양옆으로 그래프를 늘리던가 아니면 쫙 눌러주던가 이 두 가지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요거 두 개를 했으니까 얘네 두 개를 따로따로 나올 때도 있겠지만 어떻게 나올 수도 있겠어? 한 번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한 번에 나왔을 때 한번 성질들도 한번 써보면 y는 a sin bx라고 가정을 했을 때 최대값은요. a가 영향이 있는 거죠. 절대값 a가 될 거고요. 그쵸? 최소값은요. 마이너스 절대값 a가 될 거고
주기는 절대값 b분의 2파이라고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오셨나요? 자, 그럼 난 지금은 뭐 한 거야? 어떠한 상수가 곱해졌을 때의 변화를 한 거라고. 그럼 뭐도 하고 싶어요? 평행이동도 하겠죠. 뭐 대칭이동은 안 할게요. 평행이동도 할 거라고. 평행이동. 그럼 평행이동까지 한 번에 가봅시다. 그럼 y는 a sin bx 플러스 c 플러스 d라고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럼 잘 봐. x축 평행이동, y축 평행이동 다 한 거죠. 자, y축으로 얼만큼 간 거야? d만큼 간 거고요. x축으로 얼만큼 간 거예요? 마이너스 c라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간 거야. 항상 평행이동을 따져볼 때는요. 최고차항의 개수로 묶어 보셔야 돼요. 왜냐면 평행이동은 뒤에다가 붙이는 느낌이 아니라 x에다가 부호 반대값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차항 개수는 영향을 안 끼칠 거라고. 최종적으로 분배가 되면서 영향을 끼치죠. 제발 좀 최고차항 개수로 묶어 보셔야 되는 겁니다. 평행이동을 따질 거면. 됐어요. 자, 그러면 요런 걸로 등장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우리는요 몇 가지를 볼 거야? 세 가지를 볼 거잖아. 그럼 잘 봐. 최대값, 최소값은 x축 평행이동은 좌우로 움직이는 거죠. 최대값, 최소값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할 거라고. 자, 그리고 x축 평행이동 그대로 이동하는 거잖아. 그대로 끌고 오는 거라고. 주기가 변하겠어요? 주기가 안 변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x축 평행이동은 우리가 따져보는 세계에서는 특별한 특징들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x축 평행이동은 세 개의 특징을 따질 때는 쿨하게 무시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y축 평행이동, y축으로 d만큼 갔어. 그럼 얘가 어떻게 돼?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위로 쫙 올라가던가 아래로 쫙 내려가는 게 되겠지. 그럼 최대값이 1과 마이너스 1. 그래, 절대값 a랑 절대값 마이너스 절대값 a였는데 거기가 통째로 d만큼 이동을 하겠죠. 최대 최소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y축 평행이동은 이 세 가지 성질 중에 최대 최소를 가지고 장난질을 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빠밤. 최대값은 원래는 절대값 a였고 최소값은요 원래는 마이너스 절대값 a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애들을 다 y축으로 얼마큼? d만큼 동일하게 이동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얘입니다. 플러스 d는 잘해요. 얘 마이너스 d라고 쓰시면 안 돼요. 오케이? 다 같이 올라가고 다 같이 가는 거니까 동일한 플러스 d를 써주셔야 돼.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주기는 그대로 절대값 b분의 2파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잘 봐. 자, a, 앞에 a가 곱해져 있으면 그래프는 위아래로 늘리고 줄이고 최대값에 영향을 끼치고요. 자, 그리고 x 앞에 어떠한 수가 곱해진다면 그래프를 양옆으로 늘리고 줄이고 주기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고, x축 평행이동은 딱히 특징들을 갖고 오기는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y축 평행이동은요 전체가 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 최소에 영향을 끼친다고 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유일하게 특징이 없는 애는 누굽니까? C죠. X축 평행이동. 아, 그럼 X축 평행이동이 더 쉽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어려운 문제로 본다면요 제일 짜증나는 건 X축 평행이동이에요. 왜냐면은 특징이 없다는 거는 어렵다라는 거야. 우리가 특징이 있으면 외워야 돼서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특징이 없어. 그럼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람 이름 외울 때 어떻게 해? 아, 얘는 키가 크구나. 아, 얘는 눈썹이 짙네. 그러면서 특징이랑 이름을 매치시키지. 그치? 근데 뭔가 이거 사람이네? 이런 느낌이야. 이름 외우기 쉬워요? 안 쉬워요? 미안해요. 이름 외우기 어렵죠. 뭐 안경을 썼네. 이런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니야. X축 평행이동은 특징이 없기 때문에 외우기가 힘들고 따져보기도 힘들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 이런 문제 뭐 이따가 나중에 한번 같이 한번 다뤄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사인에 관한 거 다 했습니다. 그럼 코사인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똑같은 성질들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라니까. 자, 그래서 지금 한 내용들이요 그냥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튀어나올 정도가 되셔야 됩니다. 얘는 성질들을 공부한 거지 얘가 문제인 게 아니에요. 문제를 풀려면 당연히 이런 성질들, 기본적인 특징들은요 머릿속에 암기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사인했고 코사인을 안 한다고 했어. 얘랑 똑같습니다. 최대값, 최소값, 주기 구하는 방법 똑같아요. 그럼 마지막 뭐 해봐야 돼요? 탄젠트 해봐야 되겠죠? 자, 탄젠트는 쉬워요. 한 번에 갈게요. 탄젠트.
자, 탄젠트 x. 기본적으로 최대값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 없다고 했죠. 최소값 있다고요? 없다고 했어요. 주기는 뭡니까? 주기는 파이라고 했습니다. 얘가 왜 편한지 알겠어요? 우리가 따져볼 건 뭐밖에 없으니까? 주기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아니 최대 최소는 없잖아요. 우리는 이 세 가지만 따져보고 있었고, 그럼 주기만 보면 될 거고요. 주기는요 x 앞에 있는 곱하기만 영향을 끼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건 결국 탄젠트 bx일 때만 따져보시면 돼요. 최대 최소는 없으니까 a랑 d는 볼 필요도 없고 x축 평행 이동은 어떠한 성질들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얘만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알맹이가 파이가 될 때 주기가 되는 거잖아요. 주기는 절대값 b분의 파이가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탄젠트 같은 경우에 좀 너무 금방 끝났죠. 사인은 우리가 좀 많이 깊게 했는데 탄젠트 같은 경우에 그냥 간단하게 끝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덜 해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못 풀어. 탄젠트도 등한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솔직히 사인, 코사인, 탄젠트 세 개 중에 중요한 거 말하고 하라면 사인, 코사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탄젠트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탄젠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탄젠트도 충분히 공부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요. 지금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관한 진짜 기초적이고 너무 중요한 성질들에 관한 공부를 나랑 했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빨리 끝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우, 시간이 벌써 선생님 거의 한 20분 동안 말하셨는데요. 아이고, 시간 20분이 뭐야? 2시간, 3시간, 4시간 해도 모자랍니다, 얘는요. 좀 더 깊게 딥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래프 개형도 얘에 관한 문제들 한번 쫙 풀어봐야죠. 그렇죠? 문제 쫙 풀어보면서 그래프 머릿속에 좀 돼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빨리 한번 문제로 어떤 예시인지 한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5월학평 나형 30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y는 a sin bx 플러스 2분의 파이 플러스 c에 관한 그래프가 쫙 나와 있죠. 그때 a랑 b랑 c의 값을 찾으래요. 자, 그럼 얘는 뭐 하는 거야? 최대값, 최소값, 주기를 가지고 장난질을 쳤다라는 거고요. 머릿속에 공식이 암기돼 있으면 빠르게 풀어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가볼까요? 자, 최대값. 그래프 보지도 않을게요. 앞에 a가 있죠. 그리고 a는 양수, b도 양수란 말이 써 있어요. 그럼 최대값은 뭐가 되는 거야? a에다가 y축 평행 이동인 c를 붙이시면 되겠네요.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 d 씁니다. 내가 d라고 했으니까. 아, d가 없는데 d라고 쓰시면 어떡해. 설명하려고 한 거죠. y축 평행 이동 그대로 쓰시면 되겠네요. 자, 최소값은요. 마이너스 a 플러스 c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기는, 자, 주기 보셔야 돼. 사인이라고 무조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잰다는 편견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서 재든 간에 주기는 구할 수가 있는 거야. 동일한 지점이 나오면 주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이렇게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 알려준 걸로 가야죠. 이렇게. 반복되는 거 맞아요? 자, 여기서부터 다시 봐봐. 반복되잖아요. 똑같은 게. 그럼 주기죠. 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가 되겠네요. 그럼 주기는 얼마예요? 주기는 2파이가 된다는 거죠. 아, 이거 안 구해놓고 갔구나. 미안해요. b분의 2파이죠. 자, b 값부터 찾을까요? b 얼마 나와야 돼요? b는 1이 나오겠죠. 변하지 않았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 최대값, 최소값을 읽어볼까? 가장 큰 값 얼마 나와요? 4가 나오고요. 가장 작은 값 얼마가 나옵니까? 0이 나오네요. 그럼 두 개를 모하면 끝? 연방 때리시면 끝나는 거고, C값은 얼마가 됩니까? C는 2가 될 거고요. A값은 얼마가 돼요? 2가 되는 거 나타낼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계산은요,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프를 해석할 줄 아셔야 되는 거고, 이 공식들, 최대값, 최소값, 주기를 구하는 방법, 당연히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쉬운 문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프 개형 충분히 숙지하시고요. 주기에 따라서 앞에 어떠한 A가 곱해지든 어떠한 B가 곱해지든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 좀 머릿속에 진짜 너무 중요한 거니까 확실하게 각인시켜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